5살짜리 아이가 아빠가 담배를 피시는데 아빠한테 아빠 담배 피는 거 너무 멋져 보이시는데 나도 한번 빨아보게 주세요 그러면 쫄라댄다고 아빠가 물고 있던 담배를 아이한테 주진 않죠. 왜요? 아빠가 알기 때문에요. 그 담배 연기가 아이에게 미치는 영향을 알기 때문에 줄 수가 없어요. 어떤 엄마가 아이를 재우는데 아이가 앉아요. 자장자장 아무리 재우려고 해도 앉아. 할 수 없다. 소주를 찾아서 한 컵 따라요. 아이에게 먹이는 거야. 뭐 이러면서 아이를 키우는 엄마가 옆집에 산다면 여러분 어떡하시겠어요? 네, 신고하겠죠, 신고. 왜? 알기 때문에요. 술에 있는 알코올 성분이 아이들의 세포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알기 때문에 신고한다고 하는 거죠. 근데 많은 부모들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스마트폰이 나쁜 건 알겠는데 쉽지가 않아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술과 담배는 나쁜 거 알아서 줄 수 없지만 스마트폰은 나쁜 거 알아도 줘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스마트폰이 두뇌를 어떻게 바꾸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과 정보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눈을 통해서 귀를 통해서 영상 자극이 뇌로 들어가면 우리 뇌에서는 측자핵을 건드리게 됩니다. 이 측자핵은 도파민 공장이에요. 그래서 도파민이 분출되기 때문에 재미와 쾌감을 느끼는 거예요. 측좌핵에서는 엄청난 양의 도파민이 분비되며 뇌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뇌는 극단적인 쾌감을 경험한다. 이런 강렬한 쾌감이 반복될수록 도파민 수용체의 기능은 떨어진다. 도파민 수용체의 기능이 저하되면 우리 뇌는 점점 더 많은 도파민을 필요로 하게 되고 더 큰 쾌락을 쫓게 된다. 결국 중독에 빠지는 것이다. 애들이 게임하면서 맨날 재밌다 그러잖아요. 뭔가 할 일이 없다 싶으면 엄마 게임하면 안 돼? 게임하고 싶어? 이 말은 무슨 뜻인가요? 엄마, 내 뇌 속에서 도파민을 경험하고 싶어. 그게 바로 게임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인체는요, 항상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체온은 36.5도라는 항상성이 있죠. 항상성이 깨지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체온이 40도가 되면 사람은 죽습니다. 우리 인체에 여러 항상성들이 있는데 우리 두뇌에는 도파민 항상성이 있다고 합니다. 도파민 항상성은 도파민이 50개가 나왔을 때 우리 뇌가 최적의 활동을 하도록 디폴트 값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게임을 하거나 영상을 보면서 강한 자극이 들어와서 도파민 수용체인 측자핵을 건드리면 도파민이 항상성을 잃고 100개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쾌감은 확 증가하지만 필요 이상으로 많은 도파민 때문에 두뇌가 괴로움을 겪는 거야. 근데 게임을 할 때는 상관이 없어요. 자극이 강하니까. 근데 문제는 일상생활을 할 때입니다. 쉽게 말하면 너무 강한 자극에 노출되다 보니 웬만한 것에는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 게임보다는 덜 재밌는 책을 본다든지 사람들하고 얘기한다든지 주변 사물들에 대한 어떤 느낌들, 별로 뇌의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그다음에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집중해서 들으려도 산만하고 무기력함이 생기는 거예요. 강한 자극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수업 시간에 게임을 할 수가 없잖아요. 스마트폰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냥 옆에 애를 한 대 툭 칩니다. 그리고 막 소리를 지르고 돌아다닙니다. 주변에 자극을 만드는 거예요. 이것을 합쳐서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ADHD는 더 많은 자극이 뇌에 들어와야 안정감을 이루는 상태를 말합니다. 영상을 통해서 강한 재미와 쾌감을 경험하면서 항상성 체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교실의 일상적인 자극 가지고는 그만큼의 보상이 주어지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짓이 달라지면 시냅스도 달라지는 것이고요. 선택과 경험에 따라서. 그리고 시냅스가 어떻게 만들어지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도 결정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상상할 시간을 없애준다는 거예요. 정말로 성공하려면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이룰 목표 이런 것을 계속 이루는 상상을 해야 돼요. 그런 상상을 해야 할 시간을 그냥 스마트폰에 그냥 다 영혼을 뺏겨서 꿈을 이룰 상상을 할 시간 자체가 없는 거죠. 꿈을 실현시킨다는 건 내가 언제나 밥을 먹을 때나 걸을 때나 항상 앉아있을 때나 책을 볼 때나 계속 내 꿈을 생각하면서 그걸 이루는 상상을 해야 하는 것이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실제적인 행동들을 계획하고 기획하고 그걸 실제로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걸 해야 되는데, 꿈을 갖는 건 좋지만 그걸 이루기 전까지 계속 마음 아리를 하는 거죠. 계속 내가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지? 감히 내가 이거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에 자꾸 부딪히면서 그러나 난 할 수 있을 거야.
뭐 깨달음이 있고 지식이 있으니까 이거 가능할 거야. 이런 식으로 계속 불확실성에 대한 것을 계속 극복하려는 노력. 물론 고통을 수반하는 그런 노력인데 그런 고통을 수반하는 노력을 계속하는 시간 그리고 그것이 결국 이뤄내는 상상으로 이렇게 선명하게 보여야 되는데 정신적인 노력을 할 시간 자체를 얘가 스마트폰이 뺏어버리는 거예요. 큰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행동이나 계획 같은 거는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런 걸 생각할 때는 그냥 바로 그냥 핸드폰에 그냥 단순한 지금 즐거움, 행복감, 스트레스가 아닌 그냥 즐거움 자체에 삼릭하고 빠져들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원대한 상상, 꿈이 이루어지는 상상 이런 거하고는 점점 더 멀어지는 것입니다. 항상 내 꿈을 이룰 수 있을까? 이뤄야 되는데 오직 그 생각이었던 거예요. 정말 밥을 먹을 때도 잠자고 아침에 깰 때도 항상 그 내 목표를 생각하면서 오직 그 간절한 마음으로 계속 그 점철된 시간들이 있었는데 정신을 계속 가다듬는 그런데 이런 필수적인 시간을 스마트폰으로 그냥 잡다한 영상, 쓸데없는 잡정보 이런 거에 빠져들어서 계속 그걸 받아들이고 있으니 진정으로 어떤 정신적인 숙성 시간 그리고 정말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정신적 작용들이 요즘 젊은이들한테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이 이제 문제라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쉼이 없었던 자들이 계속 실질적인 쉼을 만들어야 될 시간을 다 온통 그냥 스마트폰에 뺏기는 것 자체가 안타깝고 정말 불쌍하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스스로 이걸 크게 자각하시고 느끼셔서 여러분부터 잘 이렇게 멋있게 스마트폰을 의미 있게 쓰시는 분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